무속인들, 다시 말하면 무당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영적이다 뭐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살려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지가 영을 내가 받았다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은 당분간 이렇게 오래 그 사주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깜빡이고 그냥 끝나본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운기직관법이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였다. 빛이 없으면은 이 지구도 암흑과 같은 행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생명이 창조가 되었고, 인간은 생명이 창조가 됨으로 인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어떤 자연에다가 개입을 시키면 그것이 모호하게 빠지면서 비과학적인 쪽으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운명적으로 풀려면 색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곧 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빛의 색을 갖다가 운명학으로, 우리의 운명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운기직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유명한 색채학자 누구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불을 끄고 이렇게 앉아서 붉은 빛을 비치면은 팔이 넓어진답니다. 팽창을 합니다. 또 이 넓은 팔을 푸른색을 이렇게 쪼이면 이 좁아든다. 수축이 돼요. 음은 수축이 되는 거고 양은 팽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풍이 왜 됩니까? 단풍이 될 원인이며 뭐며 이게 다 빛의 원리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도 다 빛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비유한 거.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예. 있다. 운기직관법은 사람의 운명을 빛을 통해 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역설 중에서 우리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사람 운명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반대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당신 아버지와 당신 어머니는 똑같다. 그런데 왜 형제들은 각기 다 틀리냐? 똑같은 씨앗에다 똑같은 밭을 이용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형제나 그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자기 운명이.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고 이혼하는 형제도 있고 잘 사는 해로하는 형제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적 요소를 먹고 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일지라도 대학 과정 여기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직장 환경이 틀리다, 또는 내가 같이 사는 남편이 틀리다, 이런 또 사는 터, 서울에 사는 사람일 수가 있고, 이제 쌍둥이여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 터, 즉 환경적 요소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첫째 집터, 그 다음에 조상의 그 묘지, 그 다음에 이름, 이 세 가지를 좀 직업, 네 가지 정도 이것을 비중 있게 논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서울에서 사냐, 광주에서 사냐, 그런 집,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운명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운명을 논할 때는 그 당사자를 놓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노는 것이 그래도 많이 가까워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 거 좀 봐주세요. 이랬을 때는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조금 변동이 있다는 거죠.
다 맞는 게 아니지. 예.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 인연법.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 천도해서 이분은 일을 이렇게 조상 천도를 해서 이분이 천도가 되면 낫겠습니다 해서 일을 하면 정말 나사. 진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 그래서 인연법 따라서 우리 김 선생하고 나하고 인연이 되면은 그 집 편하게 내가 다 정체를 알아서 얘기를 낱낱이 해주고 이거는 안 좋으니까 가지 말고 이거는 좋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걸 다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 딱 운이 안 맞으면 이상하게 가린단 말이야. 막 허튼 소리가 되고 가리게 자꾸 가린단 말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했을 때는 탁탁 들어맞은 뒤 극이 떨어졌을 때는 안 맞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할 적에요, 한 70% 맞으면 다행이다 그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사람의 운명을 100%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역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역술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이제 가변성과 불가변성이 있는데 가변 영역은 약 30%로 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길을 알고 노력을 했을 때는 약 30%의 개선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거짓팔자인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자로 갈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주인데, 가난한 팔자인데 열심히 박스를 예를 들어서 10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스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줘야 할 팔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가령 10년 박스를 주워가지고 모은 돈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자기 그릇을 발견하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운명을 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자기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진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간다. 누가 나를 마치냐 못 마치냐 이런 각도가 많아요, 이쪽은. 그런데 정말로 내가 고민하고 어떤 좀 그 해결했으면 하는 내용 부분하고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하고 이런 것이 잘 적절하게 맞냐, 이런 진지한 상담을 통해서 꼭 해답을 얻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어디 가서 그냥 하나 좀 잘 맞췄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다 과신해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단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과 역술에 대해서 충분히 논한다는 것은 매우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역술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역술을 통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술은 그 존재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을까